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다. 미국 시장의 매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넘버원이다. 따라서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3,200억의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갔죠. 네, 글로벌 한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3,200, 연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돈들이 빠져나가는 모습. 그만큼 한국의 매력은 이제 거의 다 한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 미국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라고 그랬죠. 이게 안정을 찾지 못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단기 조정을 받을 것이다. 당분간 우리는 가격 조정을 플러스 시간 조정, 기간 조정, 두 가지 조정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 이걸 유일하게 뚫고 나가는 것은 2분기 실적인데 2분기 실적은 7월 중하순부터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약 2주간의 공백이 있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올 것이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뭐 어제 올랐다 오늘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0.94, S&P 500이 0.47, S&P 500은 역사상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도 나스닥은 2393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죠. 네, S&P 500도 6227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 미국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 요즘 모습이다. 당연히 돈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오늘 시장의 주요 헤드라인을 보면 장중 미국 증시가 살짝 혼조다. 이 혼조는 뭐 나스닥은 빠지고 나스닥과 S&P는 오르고 다우가 빠지는 모습 혼조라고 표현했는데 강세라고 봐야 되죠. 애플,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활짝 올랐다. 암호화폐주는 껑충 또 상승을 했습니다. 뒤에 이슈 이야기 드릴게요. 트럼프는 베트남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를 했다. 미 재무부 차관 더 많은 협상 결과 발표를 기대해달라. 미국 민간 고용이 쇼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죠. ADP 민간 고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3만 건 정도밖에 오르지 않으면서 시장에 쇼크를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중 미국 증시는 살짝 혼조. 다우지수는 장중 하락, 나머지 3대 지수는 장중 상승. 비트코인, 테더, 솔라나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들이 장중 껑충. 네, 껑충은 올랐다. 암호화폐들이 왜 올랐는지 한번 뒤에서 봐드릴게요. 네, 비트코인과 이더. 네, 뉴욕 증시 장중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는 급등. 트럼프 베트남과 무역 합의, 중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할 때는 40% 관세를 때리겠다. 중국이 이쪽으로 우회 수출을 하면 40%를 때리겠다는 거죠. 가상화폐 업체 니플, 은행인가 신청, 스테이블 코인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올랐죠. 니플의 행보는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이 연방 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은행 신청을 했다. RLUSD는 이미 뉴욕주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연방 당국의 은행 인가가 이루어지면 한층 더 안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은행 인가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은행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가했는데 첫 번째로 업체 리플이 이걸 신청을 했다는 거죠.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 혼조세, 상호관세 감세한 불확실성 지속. 혼조세는 아니죠. 네, 나스닥하고 S&P 500이 역사상 신고점을 뚫고 갔는데 혼조세는 아닙니다. 강세라고 봐야죠. 미국 6월 ADP 민간 고용이 3만 3천 명 감소. 전망치를 하했죠. 시장 전망치는 약 8만 명 정도 상승으로 기록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3만 3천 명이 하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11만 명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 베트남 관세 46%에서 20%, 미국산에 대해서는 0%를 매긴다. 와우, 이런 게 정말 있나요? 미 재무부 장관 다음 주 추가 무역 합의 관세율 발표 예상. 모건 스탠리 연준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
미 하원 43명 한국 정부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 플랫폼법을 해결하라. 한국 플랫폼법은 또 뭔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또 찾아봤는데, 우리 지난번에 티몬가 이런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메프 이런 판매대금 미청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규모 유통 사업자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는 거죠. 네.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 수수일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 이상 또는 중개거래 규모 판매거래 금액이 1000억 이상인 온라인 증권거래 사업자로 결정을 했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폐지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법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거래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법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외국 기관들에게는 상당히 자기들의 수익이라든지 뭘 타치할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자기들에게는 좀 까다로운 법으로 인식을 했을 확률이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 하원 의원들이 43명이 이 법을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웃긴 놈들이죠. 웃긴 놈들.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 7,000명을 줄인다. 올해 두 번째 대규모 해고를 단행을 했습니다.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가 13% 감소하고 2개분기 연속 하락을 했지만 시장은 원래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로 보지 않았다. 또 어제 둘이 또 쌍코피나게 서로 치고받고 한 트럼프와 머스크가 있었는데 오늘은 4% 가까이 주식시장에서 오르더라. 자, 알 수 없는 그러한 주가가 바로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를 다 팔고 떠났습니다. 네, 달러 지수는 96.435. 오늘도 소폭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원달러는 1355원, 0.06% 강세, 0.81원이 하락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금리가 어제도 그렇고 튀어 올라오네요. 2년짜리 3.789, 1.2bp 상승, 10년짜리 4.289, 3.8bp 상승, 20년짜리도 4.4bp, 30년짜리도 4bp 상승하는 약세의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WTI 한번 봅시다. WTI는 67.20달러, 2.67% 또 상승했네요. 1.75달러. 경제가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면서 WTI 또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오면서 경제 활성화 이런 가능성 때문에 WTI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금 가격도 0.56% 상승해서 3,368달러.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는 뉴스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는데 구리 가격도 5,199달러까지 올라왔네요. 네. 네, 거의 연중 최고치를 향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네, 온스당 5,199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온수당 5.199달러네요. 네, 지금 온수당 5.19977달러. 테슬라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4.79% 상승, 엔비디아는 2.65% 상승, 네, 157달러, 엔비디아 아주 좋네요. 팔란티어는 0.92, 131달러, 애플은 2.28 상승, 212달러. 오늘 IT들이 좋네요. 브로드컴도 1.96% 상승, 269달러. 일라인이는 0.38% 상승, 778달러. 마이크론 0.69, 121달러. 전 마이크론이 상당히 좋게 보고 쫓아갔는데 약간 조정을 받는데 120달러가 깨지면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론 강력히 축천합니다. 200달러까지 보고. 네, TSMC 233달러. 비트코인은 109,654달러 4.2%나 상승하는 아주 초강세의 모습을 보이네요. 앞에서 테더가 은행을 신청했다. 리플이 이 기사가 상당히 이 가상화폐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론해 보는 거죠. 네, 미국 스몰 SMR 원전주의 대표인 뉴스케일 파워는 2.6% 하락하는 모습 35.180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더 가는 것인가? 네, 더 가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한번 보면은 어제 시장의 단기 테마를 보면 제습기 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아주 요즘 습하죠. 파세코, 위닉스, 신일전자, 코웨이, 쿠쿠엄시스.
이건 이제 일시적인 계절적 요인인데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날씨가 사그라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거는 패션과 의류도 올랐다. 온타이드, 형지글로벌, 형지 INC, 이스트아시아. 왜 올라간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돈 정부가 지원해주면 그동안 못 쌓인단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석유화학, 애경케미칼,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하나솔루션. 포도 바닥이고 사이클상에 가장 안 오르고 바닥에 있는 게 자동차하고 석유화학인데 석유화학은 저포주의 매력으로 조금 꿈틀꿈틀한다. 죽은 자식 불알만지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쫓아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인트론바이오, 지노맨컴퍼니, 종군당 바이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종목들이 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추격하기는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나트륨 이온 전주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되죠. 애경케미칼, 자이글, 메가터치. 어제 여름 수혜자 앞에서 대학자 파세코, 위닉스, 혜태제과. 화학 바닥에 있는 저포주,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하나솔루션. 수출한매로 어제 조선주가 많이 하락했죠. 현대미포조선,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마린 엔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조방온이 조정을 받는 하루였다. 어제 시장에서 화학주들이 며칠간 오르죠. LG화학, 태경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화학주가 오르면 이 장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가장 무겁고 가장 수급이 문제가 발생한 게 화학주인데 중국 때문에 이 모든 게 꼬이가 있지 않습니까? 화학주가 올랐다는 것은 돌다 이제 마지막에 화학주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어제 음식료, 여름, 카지노, 바이오. 카지노가 또 올랐어 어제. 홍콩의 카지노주들이 오르면서 카지노주들 미국에서도 상승하고 커플링이 일어났다. 중국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 음식료는 하반기 실적과 소비 쿠폰 기대감. 여름주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되고 테마주로 들썩거린다. 바이오 3,000당 캐나다에서 아일리슨가 눈에 넣는 약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죠. 셀티론, 진펜트라가 잘 팔린다. 미국 매출 본격화 이런 이야기로 오면서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인트론바이오, 지노맨컴퍼니, 셀트리온 제약, 3,000당, 리가캠 이렇게 올랐는데 이 중에 핵심은 리가캠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네, 15만원까지 리가캠을 사서 가져가자. 늦지 않았습니다. 리가캠에 대해서 강력히 추천하는 거죠. 네, 어제 상승한 인트론바이오는 그람 음성균,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개량형 엔도리신 기반의 신약 후보 물질 4회종에 대해서 최국 미국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그런 치료제 임상 결과에 대한 파이프라인 이 이야기로 올랐죠. 지노맨 컴퍼니는 전형적 ADC 종목이죠. 지난해 ADC를 무게중심 이동 선언 이후 올해 500억대 자금 조달 및 R&D 인력을 추가하면서 지노맨 컴퍼니의 ADC 시장에 대한 그 활성화, 특히 GNNA 이 104라는 이 파이프라인은 지노맨 컴퍼니의 아주 얼굴과 같은 건데 GNA 104는 지노맨 컴퍼니의 얼굴과 같은 그런 파이프라인인데 자체 개발한 신규 면역 관문 억제 타켓 CNTM4를 활용한 면역 항암제이다. CNTM4가 다양한 고형암 조직에서 높게 발현되는 반면 정상 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것 특징에 주목하면서 이거 CNTN4를 집중 타겟하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CNTM4가 ADC 타켓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GNA104를 기존 면역 항암제와 별개로 ADC 신약 후보로 자체 개발 중이다. 지노맨 컴퍼니 ADC GNA104. 네. 다음 셀트리온 제약 어제 당뇨표 치료제 내시나마 매트 서방제 이게 이제 시장에 국내 출시를 앞두면서 올랐죠. 네, 어제 또 셀트리온은 진펜트라가 또 잘 팔린다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또 올랐습니다. 3층당 대약 아밀리아 시밀러죠. 네. 아시리가 아니라 아밀리아 시밀러 캐나다 허가 소식의 주가 상승. 3,000당 제약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캐나다 허가 문턱을 넘으면서 회사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아주 유명한 삼천대학의 먹거리였는데 이제 캐나다를 통과했고 이제 유럽 시장에 가서 이제 엉덩이를 뒤밀어서 통과가 돼야 되죠. 네. 리가켄 바이오 특허 만료 ADC 개선한 제품 개발 2007년에 후보 물질 20개를 임상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걸 패키지 딜로 계약을 해서 계약 규모를 늘리겠다. 김용준과 이용준과 그 회장님이 상당히 이젠 적극적으로 IR도 하고 나서는 것 같아요. 네. 리가켄 바이오 시총은 4.4조니까 저는 한 7조 정도 보는데 이렇게 옆으로 기었죠. 네. 기면서 다른 거 올라갈 때 다 안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따라서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 추천을 해본다. 자,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곧 있는데 혹시 어닝 쇼크가 나지 않을까? 우리나라 종목들이 어닝 쇼크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또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장사는 수출 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원화 강세가 2분기 어닝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네. 우리나라는 수출주가 많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면 유리한데 원화가 지금 강세로 1355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2004년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와 쇼크는 39대 61 비율로 발생했는데 원화 강세가 가팔랐던 시기만 봐도 39대 6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평소보다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원화 강세가 그렇게 기업들에게 어닝 쇼크로 몰고 가진 않았다. 원화 약세일 때도 36대 64로 변화는 미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기업의 어닝 쇼크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쇼크 여부는 환율보다는 경기 사이클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경기 사이클이 증익 시절에 있느냐, 감익 구간에 있냐. 증익 구간에서는 쇼크 비율이 50%로 하락하고 감익 시에는 79%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 증익과 감익 자체가 중요하다. 감익 예측은 이익률로 할 수 있는 거죠. 코스피 이익률이 4에서 8% 사이를 오가며 8%에 가까워진 뒤에 감익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업들이 여기 4에서 8%인데 8%까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감익에 나오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 평균 이익률은 얼마인가? 8% 바로 밑에 6.6으로 감익을 우려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좀 더 7%를 넘어가나 8% 근처에 가야 감익을 걱정해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2분기에 큰 폭의 어닝 쇼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대표 수출주인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은 이미 컨센서스가 감익을 반영을 하고 있고 다만 업종에 따라서 원화 강세가 실적 악화를 우려할 사례도 있을 수는 있다. 원화 강세 시 어닝 쇼크와 감익을 기록한 비율이 높아진 업종은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배터리, 에너지, 운송, 비철 등이다. 이를 반대로 쓰면 좋게 볼 만한 업종을 찾을 수 있죠. 원화가 강세일수록 어닝 쇼크나 감익을 기록한 비율이 낮아진 업종, 유통, 소프트웨어, 은행, 증권, 유틸리티. 이 중에서 증권 아주 강추하죠. 소프트웨어. 유통도 이번 실적은 그렇게 나쁠 것 같잖아요. 유통, 소프트웨어, 은행, 증권. 증권주는 지속적으로 더 가지고 가자. 이제 미래에서 이제 22,000원입니다. 저는 35,000원까지 보는데 미래에서 더 들고 가자. 한국 금융주주 더 들고 가자. 강력히 여러분들이 추천하죠. 오늘 시장 결론 봅시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3,278억을 코스피에서 팔아버렸죠. 네, 제가 상당히 미국이 더 매력적인 상황에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굉장히 주의했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유탄을 많이 받는 게 대형 우량주죠. 네이버, 뭐 카카오, 또 앞쪽에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또 외국인들 돈 빠져나가는데 실탄을 많이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많이 빨리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당분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저도 네이버 좋게 봤는데 요즘 뭐 25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또 뻥 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정우가 빨리 또 우리 AI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원화가나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워칭하고 있어야 된다.
미국 증시는 오늘도 상승 마감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다. 네, 다우만 하락했지 나스닥과 S&P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부상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죠. 이러한 매력의 변화는 한국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자금이 지속 유출되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제도 외국인이 4천억 넘게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간 거죠. 지금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나올 매력 포인트가 다 소진됐다는 거죠. 너무 이재명 정부 초반에 막 매력 포인트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들어갔다. 이제 유일한 기대감은 시장을 끌어올릴 유일한 기대감은 어닝 실적 발표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유리한 주가를 상승하고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인데 7월 말까지 중하순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3주 정도의 빈 기간이 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거죠. 반대로 트럼프의 강한 일방적 밀어붙이식 관세 전략은 한국 관련 종목들에 대한 피해를 다시 한번 깨우쳐질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이 25%로 때렸으니까 한국도 그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주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한 번 더 작용할 것으로 보여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에 주의가 필요하다. 네, 우리는 24%였죠. 네. 그래서 24% 그대로 다 두드러 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게 확정이 되고 자동차 같은 것들은 발표되면 한 번 더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주 매수를 비추합니다. 그제 올라갔던 지주사들도 바로 어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어제는 음식료, 여름, 카지노, 바이오 등 이상한 종목으로 시장이 순환매로 도는 거죠. 네,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 개인적으로 여전히 전력기기, 네, 산일전기, 네,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2개, 화장품, 네, 화장품, 반도체 정도만 좁혀 투자하는 전략을 오늘로 추천하는 바이다. 반도체는 이것저것 살 거 없으면 삼성전자 사야 되죠. 지금은 추격 매수의 시기가 아닌 먹었던 수익을 지키고 그 수익을 실현시키는 기간으로 자신만의 포지션 관리 전략과 이익 실현 플랜을 꼭 짜서 대응을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오면 팔고 어느 정도 오면 몇 프로 팔고 이 계획을 여러분 스스로 짜야지 제가 어떻게 짜드립니까? 네. 그리고 자기는 이번에 좀 줄였다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격들이 빠졌을 때 더 좋은 곳을 줍줍하는 거 이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2분기 매수는 2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결정해도 충분하다. 아직 완벽하게 올라가다가 살짝 단기 조정이고 다시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에 빠지지 이 과정이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현금, 네, 30% 정도 가지고 이익 실현을 해서 기다렸다가 실적 발표 때 좋아했던 종목들이 다음 실적도 좋을 건데 3분기, 4분기 좋은데 좀 빠진 종목들 이익 실현 그런 종목들을 사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전략을 이 가장 유일하게 돈 먹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또 주말입니다. 네, 날이 습한데 습할 때 이제 피부병도 좀 많이 습진은 아니고 뭐 피부가 들썩들썩하죠. 또 잠을 자도 피곤하고 습기가 많으면 피곤하고 깊은 잠도 못 자고 걷는 것도 싫고 운동량도 적어지고 건강에 주의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뭔가 우리 스터디 모임 카페 회원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수가 많이 줄었어요. 워낙 이 시장의 경쟁도 치열하고 숫자도 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셔서 주위 사람들 제 카페에 많이 가입하도록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에서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즐거운 목요일 잘 지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좌에 빨간불이 팍팍 켜지는 멋진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